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포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했던 그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거면 됩니다. 느려도 반드시 여러분만의 인생을 추구하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성공합니다. 네, 성공은 운이 아니고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지지부진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화요일의 대저택 서재, 오늘은 미국의 정신분석학 교수 노먼 도이지의 기적을 부르는 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까지 보태서 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뇌만 잘 활용해도 성공하는지,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 진짜 성공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향해 뭔가를 배우거나 계속 해 나아가겠죠. 근데 지속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늘 어느 지점에서는 셀프 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생이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요, 사실 여러분의 저 깊은 내면까지 닿지 않아요. 결국 내가 원래 이렇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주 권위 있는 연구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하는 뇌,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파스쿠아 레오네 박사인데요. 그는 사람들의 뇌 지도를 연구했었거든요. 뇌 지도란 이런 겁니다. 뭔가를 배우고 상상할 때 이 뇌 안의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팽창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 박사는 이걸 측정하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실험을 합니다. 그는 1990년대에 점자 읽기를 학습하는 시각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약 1년 동안 일주일에 평일 5일씩 하루 2시간씩 공부를 하게 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검지로 도드라진 작은 점들을 훑어가면서 스캔하는 일종의 운동을 한 다음 이 점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감각 활동을 병행한 거죠. 네, 박사는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뇌 지도가 커지면서 분당 읽을 수 있는 단어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최초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인간이 새로운 기능을 학습할 때 뇌의 가소적 변화, 그러니까 신경회로의 시냅스의 개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걸 바로 이때 발견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지거든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 월요일과 5일간 공부를 마친 금요일에 각각 뇌 지도를 검사했는데요. 5일을 내리 2시간씩 학습한 뒤 금요일에 살펴본 뇌 지도는 매우 빠르고 극적인 팽창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참 당연하죠.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이 지도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결되고 확장됐던 뉴런들이 이틀만 쉬고 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좌절하죠. 즉 단지 이틀을 쉬었을 뿐인데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네, 실험은 장기간 진행되었고요. 무려 6개월간 이 금요일의 뇌 지도는 꾸준히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정말 끈질기게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죠. 딱 6개월이 지나자 금요일 지도마저도 지난 6개월만큼 빠르게 커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6개월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드디어 월요일 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지도와 월요일 지도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월요일 지도가 점점 팽창하더니 학습 10개월이 되는 즈음에 성장을 멈췄어요. 그리고 박사는 학생들을 2개월간 쉬게 했습니다. 2개월 뒤 돌아온 학생들의 뇌 지도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는데요. 뇌 지도는 월요일 팽창한 그 모습 그대로, 뉴런들의 연결은 여전히 견고했으며 그대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점자를 읽는 데 있어서 완전히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레오네 박사는 그래서 제발 좀
거북이가 됩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거북이 우화가 사실임이 밝혀지는 순간인 거죠. 인생에서 진짜로 여러분 포텐을 한 번은 터뜨리려면 작고 하찮은 것들을 그냥 계속하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루트는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급하게 확 벼락치기 한 다음에 손 놓아버리고 완전히 까먹는 습관,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창시절에 이 습관이 많이 몸에 배이거든요. 시험 공부 보통 벼락치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을 들여온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 벼락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금요일의 뇌 지도 결과처럼 무언가를 바짝 학습하는 건 뇌 지도를 곧바로 크게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든 외국어 공부든 기술을 배우든 처음 시작할 때 단기간에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우상향해서 쭉 올라가 주면 정말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슬럼프라는 걸 겪습니다. 마치 월요일의 뇌 지도처럼 6개월, 그러니까 반년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원리를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는 건 유런들을 잠깐 붙여놓는 비교적 쉬운 일에 해당합니다. 계속 붙이고 떨어지면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여서 결국 이 뉴런들이 완전히 견고하게 붙었을 때 그때가 이제 일정 궤도에 도달하는 거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 것이 되는데 붙었다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안 되네 이러고 셀프 퇴장해버리면 그건 진짜 너무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견고한 뉴런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려도 꾸준한 작업으로 연결선을 계속 깔아야죠. 정말 여기까지만 도달하면 그때부턴 고생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배우기로 작정한 그거 여러분 스스로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여러분의 인생 목표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잠깐 멈추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진전도 없고 어딘가 구멍난 것처럼 느껴져서 일시 정지를 한 상태라면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 버튼 누른 거 아니잖아요. 전원 오프 버튼 누른 거 아니잖아요. 일시 정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다는 그 느낌이 딱 들면 이제 월요일의 뇌 지도 효과를 얻을 때까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월요일 뇌 지도 효과는 막 이해가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을 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뭐 이해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배운 걸 다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느리다고 해서 월요일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로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영상 초반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느리든 빠르든 그냥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루면 그만임. 그리고 이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정말 신박하고 효과가 좋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의 신경해부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이 있습니다. 카할 박사는 상상이 뇌 지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 일생을 다 바쳐 연구한 인물이거든요. 카할 박사의 지도 아래 역사상 정말 길이 남을 피아노 상상 훈련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는 피아노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두 그룹에게 특정 멜로디를 가르쳤어요. 실험 방법은요, 어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보여주면서 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나오는 음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A그룹은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에는 손도 안 대고 정말로 상상만 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제시되는 멜로디를 들으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B그룹은 5일간 2시간씩 실제로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연습을 했고요. 카할 박사는 날마다 이들의 뇌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5일째 되던 날 상상 훈련을 한 A그룹의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실제 곡을 연주한 B그룹과 정확히 똑같이 근육으로 보내는 운동 신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그 변화의 양도 같았어요. 그리고 상상 연주의 정확도는 실제 연주를 한 B그룹이 3일째에 보여주었던 정확도와 같았습니다. 이 실험을 기점으로 물리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있는 시간엔 상상을 해야 정말
폭발적인 기량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게 예술계, 체육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 실험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펠프스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의 코치 바우만은 훈련이 끝나면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봐라. 그리고 일어나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이렇게 펠프스에게 매일 지시했어요. 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를 위한 특별한 비디오 테이프였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제 비디오 테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펠프스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정말 진심으로 출발대에서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서 완벽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처럼요.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잡아채는 손끝의 느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물살, 수면을 스칠 때 입술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경기를 끝내고 수영모를 벗을 때 기분까지 그려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한 편의 완벽한 레이스를 끝내고 잠이 드는 거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렇게 잠들기 전 보거나 느낀 것들이 우리 뇌 발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 펠프스의 이 비디오 테이프 상영은 세계 최고 수영 선수로서 잠들기 전 해야 할 일로 가히 최고 중에 최고의 할 일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렇게나 공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그걸 끊임없이 상상하는데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 머리에서만큼은 그걸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의지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상상하는 게 명확하게 막 잘 안 떠올라서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안 해본 걸 하시는 거니까요. 상상 자체도 안 해본 거고, 특히나 실제로 여러분이 해본 적도 없다면 상상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리옹의 장 드세티가 한 가지 진짜 기발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쓰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상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안 쓰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상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겁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이름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과 상상으로 쓰는 시간이 똑같이 빨랐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쓰는 상상을 하자 그 과정이 느려진 거죠. 자, 이 실험은 상상과 행동이 진짜로 통합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또다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상상은 쓰지 않는 쪽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생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 자료를 모아서 계속 들여다보고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미 그걸 달성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그게 뭐든 외국어 배우기, 재테크, 다이어트, 분야를 막론하고 그걸 성공한 사람한테 그 과정을 생생하게 듣고 상상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봤으니까 그 과정을 이제 계속 상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 이제는 행동도 머리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걸로 채워야 하니까 외부에 쓸데없는 잡음들은 차단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상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이 집중 모드를 깨트릴 수 있는 외부의 자극과 좀 멀어지도록 해보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셀프 퇴장하는 대신 셀프 고립을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상상으로 실제 근육까지 강화된다는 정말 믿기 힘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광위에와 캘리콜 박사 연구진은 손가락 근육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룹을 둘로 나눠서 실제 신체 훈련을 하는 그룹과 상상 훈련만 하는 그룹을 데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간 손가락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살펴본 거죠. 신체 훈련 그룹은 정해진 날짜마다 한 손가락을 15번 최대한 수축시키면서 중간중간 20초씩 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상 훈련 그룹은 똑같이 이 행동을 상상만 하면 어떤 목소리가 자신을 향해 더 세게 하고 소리치는 상상까지 같이 했습니다. 결과는요, 실제로 신체 훈련을 한 그룹은 근육 강도가 30% 증가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실제로 근육 훈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상상 훈련 그룹도 근육량이 약 22% 증가한 겁니다. 이게 앞서 살펴본 피아노 실험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뇌는 상상에 맞춰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몸에 있는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근육량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는 건지, 이때 학계가 또다시 깜짝 놀란 거죠.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상 운동을 하는 동안 뇌 안의 운동을 하나로 엮는
일련의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실제로 하는 것과 상상을 같이 병행하면 뇌 신경회로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상상이라도 해라.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주말에는 쉰다? 그럼 상상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월요일의 뇌 지도를 정말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뇌는 쉬고 있으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상 모드를 켜는 게 어려우시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펜을 들고 그 목표를 쓰세요. 쓰고 있으면 또 그 모드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뇌는 쉬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권위자 에이멘 박사에 따르면 뇌, 즉 머리를 쓰는 일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곤하다면 뇌를 쓴 그 일이 싫었거나, 그래서 감정을 썼거나, 물리적으로 신체를 썼거나, 어쨌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말 계속해도 절대 피곤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을 다 아는데 모르면 몰랐지 이거 안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심지어 어렵지도 않습니다. 성공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중에 정말로 특이하고 생소하면서 간단한 이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의 뇌 지도를 월요일 지도로 빠르게 끌어올려 줄 테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퇴장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